안녕하세요. 한국청렴생명윤리학회입니다. 오늘은 육과 계몽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사고에 기반한 정치개혁과 인본주의적 계몽주의에 입각한 정치개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치개혁의 영역에서 나타난 종교개혁의 결과는 인상적인데요.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변화는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고 역사가들은 이것을 무열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열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오랴네가의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군주가 되었는데 의회가 국왕보다 열등한 동반자가 아니라 동능한 동반자가 됨에 따라 국왕과 의회의 관계가 이러하므로 왕권은 특별한 법률적 한계 속에서 조심스러운 견제를 받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영국인들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국왕에 저항하여 국왕의 권력을 규제할 수 있었던 민족이라며 군주가 선을 행할 때는 강력하지만 악을 행하려면 제지당하고 백성들이 혼란 없이 정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정부를 수립했던 민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는 고쳐야 할 것이 많았으나 프랑스 혁명이 종교개혁의 기반이 아닌 볼테르의 인본주의적 계몽주의의 기반 위에서 영국의 상황을 재현하려고 했었고 그 결과 대학살이 일어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독재주의적 통치로 급속히 몰락해버리고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보에 대한 낭만적 기대입니다. 계몽주의의 유토피아적인 희망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세속적이었는데 르네상스 동안에 나타난 인본주의적 요소가 계몽주의로 홍수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요소들이 종교개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면 계몽주의도 비슷하게 종교개혁에 대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전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본주의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자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것, 즉 비인격적 우주는 옳고 그름, 잔인함과 잔인하지 않음에 대해서 중립적이며 침묵합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기준을 제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 결과로 인본주의는 개인의 도덕과 정치 생활에 있어서 자의적인 것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 인본주의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 도덕과 정치 생활에 있어 자의적인 것에 방치되기 때문에 혼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는 사람과 사회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프랑스인들은 공포정치의 와중에도 낭만적으로 이런 견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기반 없는 이상의 비극.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아무런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유한성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해협 너머 영국의 종교개혁을 바라보고 기독교 기반 없이 따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대학살과 독재주의적 통치자 나폴레옹과 더불어 막을 내렸습니다. 1786년 6월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프랑스 혁명 계획의 서막이 그 절정에 도달했는데 자크 루이 다비드는 자신의 그림 테스코트의 서약에서 이 장면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기로 맹세했는데 명백하게 그들의 기반은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권리 이론이었습니다. 1789년 8월 26일 그들은 인권선언문을 공포했는데 듣기에는 멋있지만 그것은 의지할 기초가 없었고 이 점은 영국의 무열혁명과 대조가 될 뿐 아니라 13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의 독립선언문과도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헌법을 제정하기로 한 국민의회는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만 2년이 걸렸으며 심지어 이것은 1년도 안 되어 사문, 죽은 정보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제2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흔히 알려진 혁명이 시작되어 대학살이 진행되었고 혁명 지도자들 자신조차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1792년을 원년이라고 부르고 과거의 많은 것을 파괴했습니다. 심지어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과 사르트르 대성당을 파괴하자라는 제안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단두대 처형. 게다가 1792년 6월 대학살이 시작되어 약 1300명의 죄수를 죽이고 이 일이 끝나기도 전에 정부와 관료들은 4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습니다. 이러한 파멸은 체제가 낳은 것이었는데 이후에 러시아 혁명에서도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인본주의적 기반에서는 무정부 상태, 압제 이렇게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은 놀라우리만큼 비슷한데 예를 들어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엘리트로서 프랑스를 통치했고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엘리트로서 러시아의 통치권을 장악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의 회복에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상출한 것은 이탈리아처럼 빌린 것이든 영국처럼 자생적으로 자란 것이든 공산주의 국가가 계속해서 산출하는 것과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함에 있어서 커다란 짐을 지고 있었는데 이는 어느 곳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유물론적 기반 위에 확립하며 압제적인 정책 없이 계속 유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예술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억눌렀습니다. 다음으로 유물론적 공산주의 개혁의 허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레닌주의자들, 즉 볼셰비키 당원이 러시아에서 일으킨 것은 자유를 위해서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회주의가 단지 잠정적인 단계이며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에 앞서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반세기가 훨씬 지났는데도 그들은 어디서도 공산주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주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잠정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잠정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면 어김없이 사실상 소수에 의한 독재가 되었음을 증명했는데 그것은 잠정적이 아니라 영구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적 기반을 가진 어느 곳에서도 북부 유럽의 종교개혁의 종류의 자유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내부적인 억압의 토대 위에서 움직여야 했는데 우리는 스탈린의 숙청뿐 아니라 레닌의 치하에서 시작된 억압, 1961년 동독 국민을 무력으로 가두기 위해 세운 베를린 장벽, 중국에서의 자유실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도덕과 정치 생활에 있어서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프츠베리, 윌버포스,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싸우는 악과 불의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적 기반에서는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차별과 사회 불의를 포함하여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인본주의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인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것, 즉 비인격적 우주는 옳고 그름, 잔인함과 잔인하지 않음에 대해 중립적이며 침묵합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기준을 제공할 방법이 없으며 그래서 인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로 인본주의는 개인 도덕과 정치 생활에 있어서 자의적인 것에 방치되어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공산당 선언에 나타난 나를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결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결혼이 자본주의의 일부로 생각되었고 가정 역시 그렇게 천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나라는 엄격한 가족법 조항을 공포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법률은 더 잘 적용되기에 세워진 자의적 절대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반이 없는 자의적 절대 기준은 언제나 완전히 정말 반대의 기준으로 번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법률은 언제나 역사의 진행으로 생겨나는 변화무쌍한 역사적 상황에만 근거를 두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성경적 기반에서는 절대 기준이 있고 이것을 근거하여 우리는 인종차별과 사회 불의를 포함하여 어떤 것이 옳거나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와 대조됩니다. 기독교인은 존재하는 것에 궁극의 실제와 싸우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생겨난 비정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 기준이 있으므로 정의를 절대적으로 선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공평한 방편으로 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번 북스터디를 통해서 계몽주의 시대의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산출된 결과와는 다르게 영국과 미국에서 산출된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며 아주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